김원장. 안녕하세요. 병탐정 김원장입니다. 지난 시간에는 생리를 기준으로 하는 오기노법과 표준일 피임법을 말씀드렸는데요. 아마 들으시는 분들도 살짝 아쉬움이 있었을 거예요. 과연 이 방식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을까? 맞습니다. 오늘은 배란을 기준으로 배란일을 어떻게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임신의 핵심은 배란된 난자와 사정된 정자의 만남인 수정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. 정자는 1년 12달 하루도 빠짐없이 늘 대기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난자는 그렇지 않아요. 왜냐면 한 달에 딱 한 번 인간이 될 큰 꿈을 안고 배란되기 때문입니다. 이런 의구심이 들 거예요. 배란일도 어차피 다음 생리 시작일을 기준으로 예측하는 건데 생리 시작일 자체가 부정확한데 배란일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이 도대체 있기는 할까요? 아주 예리하신 지적이에요. 그리고 맞는 말입니다. 그래서 오늘 딱 이 의구심을 최대한 해결해 줄 수 있는 논문이 있어서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. 요즘 스마트폰 생리 어플 많이 이용들 하시죠? 이 논문은 이 스마트폰 어플이 예측하고 있는 임신 가능 기간이 과연 정확할까? 이거를 검증하기 위한 목표로 디자인된 연구 논문입니다. 결론은 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는 배란일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다입니다. 그런데 우리에게 아주 보석 같은 선물을 하나 주었는데 바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이 논문에는 총 949명이 참가했고요. 배란일의 예측은 소변 샘플을 통해서 LH, 즉 황체 형성 호르몬이 급격히 올라가는 것을 체크했습니다. 통상 LH 서지라고 표현되는 황체 형성 호르몬이 급격하게 확 치닫는 그런 시기가 있거든요. 그 시기 이후로 12시간에서 36시간 후에 배란이 일어나는 것을 활용한 것인데요. 배란 키트에서 양성으로 나온 날 플러스 1 그 날짜를 기준으로 배란일을 정했습니다. 꽤나 납득이 가는 그런 방법입니다. 자, 바로 이 표입니다. X축은 생리 며칠째인지에 대한 숫자고요. 생리 시작일을 1일로 했을 때 생리 7일째부터 30일 조사했고 Y축은 평소 생리 주기입니다. 23일에서 35일 주기까지를 조사했습니다. 그래서 Y축 평소 생리 주기를 기준으로 X축 생리 며칠째가 서로 만날 때 배란되는 퍼센테이지를 표시를 한 것인데요. 예를 들어서 평소 25일 주기의 여성이라면 배란이 잘 일어나는 시기가 12일째가 14, 13일째가 24일째가 22, 15일째가 17, 16일째가 10% 이렇게 나와 있죠. 원래 날짜 주기로 생각해 보면은 25일 주기니까 역으로 14일을 뺀 날, 즉 생리 11일째가 가장 많이 배란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. 11일째는 7%인 반면에 14일째가 12%로 가장 많았습니다. 좀 혼란스럽죠. 지난 편에 얘기한 날짜 피임법의 가장 기본이 되는 생리 주기를 통한 배란일의 예측이 좀 많이 흔들리는 그런 데이터입니다. 그런데 저는 이 표를 많이 참고를 하는데 그 이유는 실험에 참가한 모수가 949명으로 꽤나 많았고 그리고 LH 서지 플러스 1일을 배란일로 잡은 것이 상당히 타당하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표를 잘 참고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. 자, 어떻게 활용되는지 한 예시를 볼게요. 생리 27일 주기의 여성이 생리 7일째 성관계를 가졌다. 약을 먹어야 할까요? 말아야 할까요? 그 날짜에 해당되는 배란의 가능성은 0%입니다. 그런데 정자가 가진 5일까지의 가입 능력을 생각하면 생리 14일째까지가 위험 시기가 될 수 있죠. 생리 14일째는 19%의 배란이 가능하니까 사후 피임약을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. 두 번째 예를 들어볼까요? 평소 생리 주기가 33일이신 분이 생리 27일째 성관계를 가졌다. 그럼 이분은 사후 피임약을 먹어야 될까요? 자, 정자는 있지만 난자가 출현할 가능성은 0%이고 정자가 5일 동안 아무리 기다려도 난자는 나타나지가 않습니다. 왜냐? 배란 이후의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. 거의 없는 확률입니다. 그래서 약을 먹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또 스물스물 끼어드는 안개 같은 것이 있죠. 바로 불안감입니다. 불안감과 처방자의 부담감 때문에 그런 거예요. 사전 피임약을 잘 드시거나 콘돔을 완벽하게 사용하시기를 권유를 드립니다. 이런 정확한 사전 피임을 통해서 피임을 해야 그 불안감으로 인해서 과하게 먹을 수밖에 없는 사후 피임약 복용을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를 한 경우라면 이 도표를 참고하시면 어느 정도 판단의 근거를 삼으실 수 있을 겁니다. 자, 다음 시간에도 사후 피임약을 먹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되는 상황,
대표적으로 지뢰 사정이 있을 겁니다.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